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부자입니다. 오늘은 식품 가공 기능사 요점 정리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식품 위생학 중에 첫 번째 식품 위생의 개요 중 세 번째 살균과 소독법, 그리고 네 번째 식품의 보존에 대한 요점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균과 소독법입니다. 첫 번째 소독과 살균에 대한 것. 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 표면 또는 그 내부에 있는 병원성 미생물의 생활력을 파괴하여 감염력을 없애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살균이라고 하는 것은 비병원성 및 병원성 미생물의 영양세포를 사멸시키는 것입니다. 살균은 영양세포를 사멸시키는 것입니다. 자, 멸균은 미생물의 영양세포 및 자포까지 사멸시킨 완전한 묘균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영양세포 및 자포, 포자까지 그 사멸시키는 완전 묵은 상태를 멸균이라고 합니다. 다음 방부는 미생물의 증식과 발육을 정지시켜 놓는 걸 말합니다. 살균과 멸균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의 살균 소독 효과를 보면 멸균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살균, 그다음에 소독, 그다음에 방부 요 순위 되겠습니다. 이게 시험에 가끔 보입니다. 자, 물리적 살균 소독법입니다. 물리적 살균 소독법에는 첫 번째 가열법. 가열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건열 살균법, 건열 살균기를 이용하여 160에서 170도씨에서 1시간 동안 처리하는 걸 건열 살균법이라고 합니다. 다음 화염 살균법은 화염으로 물질 표면을 직접 태워 멸균시키는 방법입니다. 불을 쏜다는 얘기죠. 다음 세 번째 열탕, 자비소독법이라고 하는데 보통 열탕 소독법은 끓는 물 100도씨에서 5 내지 30분간 열 처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보통 조리기구나 식기 등을 그 열탕 소독법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증기소독법은 끓는 물에 증기를 이용해서 배관 및 시설물을 살균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가끔 보입니다. 다음 중 배관을 살균 소독할 때 쓰는 소독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증기소독법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고압 증기 멸균기입니다. 세균의 포장, 아포까지 사멸시키고 121도씨에서 15분간 살균합니다.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121도에서 15분간 살균한다. 다음 간헐 멸균법입니다. 이거는 100도씨에서 30분간 가열을 하고 24시간 간격으로 3회 계속해서 이렇게 간헐적으로 했다 안 했다 그런다는 얘기죠. 이렇게 포자까지 멸균시키는 방법입니다. 다음 이제 상업적인 살균법입니다. 상업적 살균법은 유통기한 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위생상 위험한 미생물을 대상으로 가열 살균하는 것입니다. 식품의 품질을 유지하는 데 유용하다. 그리고 통조림, 그 다음에 병식품 제조에 이용을 많이 합니다. 상업적 살균법은 모든 것을 멸균한다 그 뜻은 아닌 겁니다. 다음은 이제 우유의 살균 방법입니다. 우유의 살균은 저온 장시간 살균법과 고온 단시간 살균법, 그다음에 초고온 순간 살균법이 있습니다. 이 우유의 살균법은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저온 장시간 살균법은 60에서 65도씨에서 30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60에서 65도씨에서 30분간 열 처리하는 겁니다. 비용이 싸고 소규모일 때 적당하고, 고온 단시간 살균법일 경우에 고온이라고 해서 아주 높은 온도가 아닙니다. 72에서 75도씨에서 15 내지 20초 동안 열 처리하는 겁니다. 72에서 75도씨에서 15 내지 20초 동안 열 처리를 합니다. 저온에 비해 효율적 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까 30분 동안 했는데 온도를 조금만 더 올려갖고 15에서 20초 동안 하니까 열 처리 및 효율적으로 열 관리를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다음 초고온 순간 살균법입니다. 요거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옵니다. 이걸 하는 방법은 우유를 미리 80에서 83도씨로 약 6분간 예비 가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예비 가열을 한 후에 130에서 135도에서 2 내지 5초간 가열을 하는 겁니다. 이거 시험에 무지하게 나옵니다. 우유의 초고온 순간 살균법 중 온도와 처리 시간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130에서 135도씨에서 2 내지 5초간 가열한다. 그러니까 미생물을 완전히 사멸하여 멸균 시유 제조에 적합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과법입니다. 여과법. 자, 미생물이 통과할 수 없는 여과막을 이용하여 미생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가열 살균에 의해 불안정한 의약품, 혈청, 백신, 맥주 효모, 균체 이것 등을 제거할 때 여과법을 사용합니다.
펄펄 끓일 수 없는 것들. 다음 자외선 살균법입니다. 자외선 살균법은 요거 숫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초록색으로 칠해야 되는데 못 칠했습니다. 250에서 280 나노미터 파장을 이용하여 미생물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자, 조사거리는 50cm 이내여야 합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장점은 간편하고 내성이 없으며 식품이 변형되지 않습니다. 모든 균종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외선 살균법을. 자, 단점은 접촉된 부분만 살균됩니다. 즉 뒤에 가려 있거나 겹쳐 있으면 잘 살균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즉 투과력이 굉장히 낮다. 단백질과 공존 시 살균 효과가 떨어진다. 결막염의 원인이 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외선 살균법 처리할 때 처리하는 그 사람이 자꾸 빛을 쏘이면 사람이 결막염의 원인이 된다. 그 뜻입니다. 자, 다음 방사선 살균법입니다. 방사선 살균법 시험에 엄청 나옵니다. 자, 방사선 살균법에는 코발트 60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발트 60. 이게 코발트 C 저 왼쪽 위에 60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감마선, 알파, 베타, 감마죠. 감마선. 그 다음에 단위는 GY를 사용합니다. GY. 요거 반드시 세 개 다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발트 60, 감마선, GY. 방사선 살균법을 사용을 하면 발해를 억제하고 살충, 살균 및 숙도 조절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방사선 살균법을 사용을 합니다. 투과력이 가장 강한 감마선을 이용합니다. 감마선. 자, 조사량에 따라 색, 맛, 조직의 변화와 영양소가 손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자, 다음 화학적 살균 소독입니다. 화학적 살균 소독. 살균 소독제로 이제 한다는 얘기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구비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비 조건 한번 읽어만 볼게요. 자, 용해도가 높고 안전성이 있을 것 당연합니다. 침투력 및 살균력이 강한 것 당연하죠. 인체에 무독하고 무해할 것 당연합니다. 부식성과 표백성이 없을 것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표백성이 없어야 됩니다. 사용 후에 쉽게 냄새가 제거될 것 당연합니다. 가격이 저렴할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이 간편하고 소독 대상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것 당연하죠. 식품 등의 사용 후 수세가 가능할 것, 잘 씻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당연합니다. 또 석탄산, 이거 페놀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석탄산 계수가 높을 것,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부하다 보면 이제 석탄산, 즉 페놀 계수라고 하는 걸 자꾸 보게 될 텐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석탄산 계수는 페놀과 같은 살균을 나타내는 소독제의 희석도를 페놀의 희석도로 나눈 값을 얘기하는 건데 소독제의 소독력 비교시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소독제. 내가 무슨 소독제를 쓰는데 이게 소독력, 소독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 석탄산 계수, 즉 이로 나타낸다 그 얘기입니다. 석탄산 계수가 낮으면 소독력도 낮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식품의 보존입니다. 자, 물리적 변화와 이용. 자, 냉각법, 가열법, 건조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기조절법 이런 것도 있답니다. 자, 냉각법은 뭐냐면 자, 미생물은 5도씨 이하에서는 거의 번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냉장 0도에서 10도죠. 냉동은 0도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 사용하고 그다음 가열법은 습열살균과 건열살균, 저온살균. 저온살균 이제 100도씨 이하를 얘기하는 거고 고온살균을 100도씨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건조법은 식품 중에 수분을 줄여 미생물의 생장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수분 함량이 20% 이하가 되면 부패를 방지할 수 있고 산이 많은 식품은 25에서 30%에서도 장기 보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조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동결 건조가 가장 좋습니다. 다음 공기조절법입니다. 보통 CA 저장 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비율은 1대2다. 시험에 무지하게 나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기조절법 중 CA 저장 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비율은 1대2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화학적 변화와 이용입니다. 화학적 변화와 이용. 자, 보통 저장할 때 염장법, 당장법, 산첨가법, 식품 보존료를 쓰는 방법, 훈연법, 그 다음에 천연물을 쓰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한번 천천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장법. 자, 젓갈 담는다 그런 얘기죠. 자, 삼투압 원리에 의해 수분이 탈수, 호기성 세균 생장을 억제하고 산소 용해도가 감소되고 염소 이온에 의한 방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읽어보면 이해는 다 갑니다. 외우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보통 이제 염장법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당장법, 설탕에 절이는 거죠. 설탕의 농도를 50% 이상이어야 당장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잼, 젤리, 가당, 연유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종류 외우셔야 됩니다. 당장법의 설탕의 농도는 50% 이상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산 첨가법입니다. 산을 첨가하는 방법인데 젖산, 아세트단 등의 유기산을 첨가하여 식품의 pH를 낮추는 방법을 씁니다. 자, 여기서 산 첨가법에는 젖산과 아세트산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식품 보존료를 쓰는 방법입니다. 식품 보존료. 자, 식품위생법에서 허가된 보존료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중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히드로초산,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그 다음에 소르브산, 이건 칼륨이 들어갑니다. 안식향산,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그 다음에 프로피온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식품 보존료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대히드로초산, 소르브산, 안식향산, 프로피온산이 있다. 이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르브산은 많이 들어보셨죠? 소세지, 햄에 많이 들어가는 거, 그죠? 뭐 이런 게 이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훈연법입니다. 훈연법. 이제 이 훈연법은 목재가 불완전 연소 시 생성되는 페놀류, 알데히드류, 포름산, 개미산이라고 하죠. 포름산이나 아세탄 등이 미생물의 생장을 억제하고 식품 자체의 산화적 변폐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 뭐 말이 되게 어렵긴 한데 무슨 이야기냐면 태워서 연기를 씌운다 그 뜻입니다. 자, 훈연법에 사용하는 나무에는 대표적으로 참나무, 떡갈나무, 오리나무, 밤나무, 벚나무 이게 있습니다. 이거 위에도 무슨 몇 가지 있어요. 근데 뭐 이게 가장 많이 보기에 나옵니다. 참나무, 떡갈나무, 오리나무, 밤나무, 벚나무.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훈연법에 향나무는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향나무를 쓰지 않는 이유는 향나무가 너무 향이 강해서 그 식품 본연의 향을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죠? 향나무 향이 너무 강해서 향이 너무 강한 나무는 쓰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천연물입니다. 천연물. 천연물은 마늘, 고추, 겨자 뭐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향신료와 허브류 이런 허브류를 써서 항균 및 산화 방지 작용을 이제 노린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화학적 변화를 이용하는 저장법에는 염장법, 당장법, 산첨가법, 식품 보존료를 쓰는 방법, 훈연법, 천연물을 쓰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